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큰 차들이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자, 저희가 먼저 소개해드렸던 포드의 익스페디션, 고급 SUV인 에스컬레이드, 그리고 오늘 쉐보레 타호를 타고 있는데요. 자, 6호 서버번이라는 모델이 있죠. 그것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어지간한 SUV와 크기를 논할 정도는 아닌데요. 자, 가장 미국적인 차, 풀사이즈 SUV 쉐보레 대표주자 타호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매우 큰 차체를 갖고 있지만 고속주행 능력도 나름대로 좋은 편입니다. 자, 지금 가속을 해나가고 있죠. 속도가 꾸준히 올라가는데 속도계 오차는 조금 있는 편이네요. 지금 계기판상으로는 시속 180km, 이제 180km 정도 됐죠. 네, 이때 실제 속도는 173 정도 됩니다. 오차가 대략적으로 한 7km 정도로 볼 수 있게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차체가 크다 보니까 바람을 가르고 나갈 때 약간의 저항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차의 기본 성능, 이런 것들은 충분히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현재 타호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죠. 지금 노면 자체가 매우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좋은 승차감을 전해주는데, 타호 같은 차를 혼자 타기 위해 선택하는 소비자는 없습니다. 자, 내 가족의 편안함,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중요한 것은 승차감이죠. 그럼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단순히 승차감만 올려놨을까요? 그렇진 않죠. 자, 타호가 갖고 있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저도 캐딜락을 탈 때 이 GM이 MRC를 얼마나 잘 세팅하는지 그 부분을 잘 느꼈었는데, 현재 타호에서는 성능 지향은 물론 승차감을 충분히 고려한 MRC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점을 갖게 됩니다. 서스펜션은 어댑티브 에어라이드라 불립니다. 고속 주행 때는 자동으로 20mm의 지상고를 낮춰주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오프로드 주행 때는 25에서 50mm 가량 지상고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차가 엄청나게 빠른 코너링이나 핸들링을 지향하는 모델은 아니지만, 차의 컨셉에 맞춰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잘 세팅해 놓은 만큼 이 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분들 충분히 만족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6혼과 비교를 했을 때도 판매량은 타호 쪽이 좀 더 많습니다. 에스컬레이드라는 최고급 차가 있지만 사실은 가격이 조금 비싸죠. 반면 같은 수준의 다양한 기능성을 제공하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가격, 물론 8, 9천만 원대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급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가격이거든요. 자, 기능성, 그리고 새롭게 바뀐 여러가지 것들이 충분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타호를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디자인부터 볼까요? 잠시 기존 타호를 볼까요? TV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경호 차량들이 많았었죠? 국내에서도 경호 차량을 타호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투박하죠? 하지만 새로운 타호는 기존 쉐보레의 느낌과 다릅니다.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잘 담아내고 있죠? 여기에 당당하고 강인한 느낌도 키웠습니다. 이 디자인은 앞으로 나올 실버라도 EV에도 쓰일 텐데요.
이 디자인 자체에 대한 평가가 좋기 때문에 향후 나올 모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집니다. 전면부는 얇게 처리한 LED 헤드램프, 넓은 면적의 그릴에서 눈길을 사로잡죠. 상황에 따라 그릴을 열고 닫는 액티브 에어로 셔터 기능도 있습니다. 측면도 크고 긴데요. 전 세대보다 125mm 길이가 늘었고 휠베이스도 3m를 넘어섭니다. 차체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 이 휠 자체도 커 보이진 않습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은 도어를 열었을 때 자동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고요. 후면부에서는 클리어 타입의 리어 램프, 굵은 크롬 장식들이 눈길을 끌죠. 4개의 머플러는 이 차에 어떤 엔진이 탑재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견인장치 추가를 위한 커버도 보입니다. 타오의 최대 견인력은 약 3.5톤 정도 되고요. 견인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부하 대응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쿨러 등도 갖고 있습니다. 히치뷰 카메라를 비롯해 트레일러 어시스트 가이드라인도 있어서 편하고요. 실측한 결과 2660kg을 넘어섰는데요. 다소 무겁죠? 그래도 차체 크기를 감안하면 수긍할 수준입니다. 무게 배분은 좋았죠? 뒷좌석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데 모든 승객이 탑승을 해도 주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수치를 말씀드렸지만 정말 크죠? 역시 미국 대륙에서 성장한 모델답게 상당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실내에 탔을 때 상당히 편해요. 자, 그리고 실내를 볼 때 우리가 GM차를 얘기할 때 항상 아쉬움이 있었죠. 뭔가 투박합니다. 4세대 모델만 해도 너무 투박했어요. 계기판도 그랬고. 하지만 지금은 풀 디스플레이를 다 셋업해 놓았죠. 이제는 GM도 분명히 정신을 차렸어요. 그 덕분에 과거처럼 투박한 그런 미국차의 느낌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인테리어의 경쟁력 한번 볼까요? 풀사이즈 SUV의 강점은 단연 공간이죠. 어떤 자리에 앉더라도 넉넉하고 편안합니다. 2열 다리 공간만 해도 1m를 넘어서고 3열도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데요. 앞좌석 뒤에는 HDMI 포트 2개, 블루투스까지 지원하는 12.6인치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데 무선 헤드폰을 이용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차들은 3열도 중요한데요. 컵홀더도 있고 송풍구도 있죠. USB 포트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3열에도 열선을 넣어주는 차들이 생기고 있는 만큼 향후에 이런 점들도 반영해주면 좋겠네요. 트렁크 공간도 볼까요? 시트가 2, 3열 모두 평평하게 접히기 때문에 차박도 가능합니다. 아주 넉넉하게요. 부가적으로 220V 아울렛도 2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도 있고요. 안전성도 볼까요? 에어백은 7개가 기본입니다. 에이다스 기능도 충실히 구현되어 있고요. 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변속기를 조작할 때 다른 차와 다릅니다. 포드가 먼저 이 버튼 타입의 방식을 선보였죠. 현재 타오도 그 유사한 방식을 쓰고 있는데 P레인지, N 그리고 L레인지를 선택할 때는
버튼을 누르는 타입이죠. 반면 R 혹은 주행을 시작할 때, 드라이브를 선택할 때는 당기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오작동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방식은 충분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이 패드를 통해서 변속기를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LNG를 누르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기어, 최고 기어를 선택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타오를 타는 99%의 소비자분들은 저 버튼에 손을 댈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GM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단점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현재처럼 이 커다란 덩치를 밀고 나갈 때 힘에 대한 부족은 전혀 없습니다. 타오에는 세 가지 엔진이 쓰이는데 디젤이 있죠. 그리고 5.3L V8, 지금 타고 있는 6.2L V8이 있죠. 6.2L 모델은 최고 출력 426마력, 최대 토크 63.6kg 포스미터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의 매력은 낮은 RPM에서 넉넉한 토크를 낼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덕분에 무거운 차체를 가졌지만 초기 움직임이 생각보다 경쾌합니다. 부가 기능으로 실린더 비활성화 기능이 있죠. 연료 소비를 낮추는데 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4개의 실린더 휴면 기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이나믹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부르는 기능을 넣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속기는 10단 자동이죠. 이미 GM과 포드 계열의 모델을 통해서 검증을 마쳤습니다. 이런 파워는 4륜구동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각 모드의 변경을 버튼 설정만으로 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편합니다. 물론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국내 현실을 생각하면 이것보다 배기량이 낮은 5리터대 V8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은 힘을 원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또한 견인을 할 때 힘이라는 부분이 많이 중요해지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6.2L가 오히려 이 타오에게는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타오는 V8 엔진만을 사용해 왔었죠. 과거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하이브리드 엔진을 썼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디젤이 추가되긴 했지만요. 오늘은 측면으로 부는 바람이 많은데 그 때문에 약간은 차가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데, 운전자가 사실 불안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 제어 장치가 꾸준히 개입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네요. 그리고 현재 제가 지나는 구간, 이제 이 뱅크 구간인데 노면이 약간 이렇게 탁탁탁탁 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구간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잘 억제를 하고 있거든요. 자, 앞서 제가 승차감이 좋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기존까지 우리가 알던 프레임 차들 어땠나요? 승차감이 좋지 못했죠? 그냥 그런 줄 알고 탔습니다. 근데 쉐보레가 콜로라도를 국내에 투입하면서 야, 프레임 차라고 승차감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 그 점을 보여줬죠? 그리고 타오 풀사이즈의 SUV, 여기에 에어 서스펜션을 탑재시켜서 한층 더 세련된 승차감을 지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ADAS 기능은 어떨까요? 차량 중앙유지 기능은 없지만 차선 이탈 방지를 상당히 세련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캐딜락 ATS라는 모델을 탔었고 같은 기능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차선을 인식하는 인식률도 매우 좋아졌고, 차선에 접근했을 때 툭 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련되게 밀어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이질감을 만들지 않게 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제법 세련되게 잘 튜닝이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계기판상에 전방 추돌 감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 지금도 이 메시지가 떠 있는데 지금은 뱅크 구간을 지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일반적으로 차들이 인식할 수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구간 특성에 따른 것이지 시스템이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밖에서 보면 경사가 정말 상당하거든요. 쉐보레 타오, 이 차를 갖고 있을 때 단순히 조금 더 넉넉한 차체 그럼 카니발이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죠. 볼까요?
자, 이번에는 가벼운 비포장기를 달려보고 있습니다. 4륜 모드를 사용하고 있고, 임의적으로 주행 모드도 오프로드로 설정을 했거든요. 자, 속도를 좀 높여서, 일단 차 중량이 좀 나가다 보니까 여기서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오늘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승차감이죠. 승차감이 확실히 좋네요. 그러니까 이런 노면에서는 차체의 울림, 그 때문에 좀 불쾌한 느낌을 주는 차들도 있는데 전혀 지금 그런 모습이 없죠. 그리고 진흙 같은 환경, 이걸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게 탁탁탁 튀는 그런 쇼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캠핑을 할 때 이 도로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포장길에 접어들면 다들 이제 좀 승차감에 대해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전혀 신경 쓸 것이 없어서 좋은데요. 자, 그리고 무릉당이 와우. 타이어는 브리지스톤 알렌자 올 시즌을 쓰는데 저희에게 익숙한 알렌자는 001 고성능 타이어죠.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도 그랬지만 현재 이 타오에 쓰이는 올 시즌 타이어는 조금 더 폭넓은 노면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벼운 비포장기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 서머 타이어를 썼다면 이 조건에서 차가 좀 많이 미끄러졌겠죠. 지금은 그런 점들도 느낄 수 없고 오프로드 상태에서의 핸들링도 지금 제동도 해봤는데 전혀 아쉬움이 없네요. 와, 차가 커도 지상고 높으니까 굴곡이 있어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미니밴들은 이런 도로를 달릴 수가 없는데 확실히 이제 SUV 기반 그리고 성호에 따라서 지상고도 조절할 수 있죠. 확실히 다양한 노면에 대한 탄력성이 매우 좋습니다. 활용성이 좋고 가격대가 대중 SUV들보다 비싸고 주차할 때 조금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약점은 있지만 그냥 순수하게 차를 타는 입장에서 보면 여행 갈 때 이만한 솔루션은 없겠네요. 그래도 한국 자동차 문화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차들도 이제 시장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이번에는 쉐보레 타오 핸들링을 시험해보고 있는데요. 에스컬레이드와 지금 특성이 같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감겨 들어가서 타이어가 약간은 마찰음을 내는 순간 그때부터 자세제어 장치가 적극적으로 제어를 해주거든요. 이건 차량 특성상 차가 상당히 크죠. 무게중심도 높습니다. 때문에 이 롤 오버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만 자, 스티어링 앵글이 자, 엔진 소리 들리죠? 자, 스티어링 앵글이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속도를 낮추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성격이 일반적인 온로드 SUV와는 다르죠. 그런 점들은 구동기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전통적인 SUV의 포맷에 맞춰서 오프로드까지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타오죠. 그래도 이 큰 덩치를 가지고 제법 나름대로는 주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매력을 찾을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온로드 지향형 SUV와 같은 코너링 퍼포먼스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셨던 것처럼 활용성 부분에서 매력이 뛰어나죠. 도요타 시에나를 비롯해서 혼다 오디세이 가족용으로 매우 좋은 차인데 그것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죠. 기본적인 스티어 특성은
언더 쪽에 맞춰져 있는데 자세 제어 장치가 워낙 개입을 빨리 해주기 때문에 스티어 특성을 느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일시적으로 속도를 올려서 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험을 해봐야지만 이 차의 스티어 특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세 제어 장치를 모두 껐는데도 일정 속도가 올라가면 다시금 개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도 긴급 대처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모습인데, 자 한번 볼까요? 자 급차선 변경을 했을 때도 자세 제어 장치가 빨리 개입을 해주면서 안전성에 위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 있더라도 승차감은 상당히 좋은데요. 자 다시금 이 차의 성격에 맞는 일반 주행 모드로 바꿔보죠. 승차감이 그 일반 SUV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 프레임 자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때문에 승차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그와 같은 모노코크 에어 서스펜션 조합보다는 조금은 통통 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와 같은 포맷을 갖고 있는 다른 모델과 견줘서 바라본다면 같은 수준 혹은 나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소비자분들께서 충분히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른 것보다 쉐보레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뭔가 눈에 보이는 그 아쉬움을 표해야 됐지만 오늘 그런 점들을 상당 부분 희석시켰다는 점.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도 제법 좋습니다. 자, 에스컬레이드가 갖고 있는 36개 그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현재 스피커 개수만으로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보스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원래 이 GM 캐딜락도 그랬지만 보스와 협업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차의 성향에 맞는 적당한 베이스, 약간은 좀 미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장르를 의외로 한국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특히 연령대가 낮아졌을 때는 두둑하게 쳐주는 그 베이스의 매력을 느끼는 만큼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서도 분명히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운드 시스템, 자 보스라고 해서 다 같은 보스는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좀 튜닝이 잘 돼 있는 그런 보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가형 보스와는 분명히 다른 음질, 좀 더 나은 음질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에어벤트를 비롯해서 공조 시스템에도 신경을 많이 썼고 여기저기 달려있는 USB 포트, 물론 C 포트가 많긴 하지만 운전석 같은 경우 A 타입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성 부분에서도 충분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장르는 포드 익스페디션도 상당히 좋은 차였지만 GM 역시 미 대륙에서 광활한 그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이런 장르는 확실히 잘하네요. 그럼 타오의 발증 가속 성능도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결과 6.94초를 기록했습니다. 신차 컨디션을 감안하면 매우 좋은 성능인데요. 플랫폼을 공유하는 다른 형제들과 비교를 해도 분명히 빠른 성능이죠. 자연흡기 엔진 특성을 살려 저속에서 반응성이 좋았고 꾸준한 가속으로 최고 속도 영역까지 연결시키는 것도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수치로 보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차의 무게를 감안한다면 분명히 나쁘지 않은 수준이죠. 제동거리는 어떨까요? 제동거리는 37.4m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2.6톤을 넘어서는 차체 4계절 타이어를 감안하면 꽤 좋은 성능이죠. 제동 편차도 1.2m에 불과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GM 차들이 시각적 만족도는 떨어져도 확실히 셰시 쪽은 잘하죠. 브레이크 성능은 분명히 좋았습니다. 가혹한 주행 조건, 사실 이제 타워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와인딩 로드 이런 데서 이제 주행을 계속 하다 보면 프론트 브레이크 쪽이 조금 지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향후에 시스템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키워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일상용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그렇다면 장점만 있느냐? 물론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왼쪽 부분을 보면 이거 너무 미국차스럽고 투박스럽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했어요. 그리고 SUV의 컨셉에 맞춰서, 이 차의 컨셉에 맞춰서 각도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도 상당히 좋은데, 요것들만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꿔준다면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각적 만족도까지도 추가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만난 쉐보레 타오, 이제는 풀사이즈 SUV들을 제법 국내 시장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뭐 많이라고 해봐야 사실 제한적인 브랜드가 들고 오고 있는데, 링컨, 포드, 캐딜락, 그리고 쉐보레, 이들의 주력 모델이 들어와 줌으로써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죠. 물론 유럽 차들로 가서 뭐 BMW X7, GLS 이런 모델도 있지만, 그보다 더 넓은 넉넉한 공간 안에서 다 같이 편안하게 투어를 할 수 있다는 점, 바로 그 점이 풀사이즈 SUV가 갖는 최고의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쉐보레가 정말 많은 차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차들을 정말 많이 자주 선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콜벳도 빨리 오면 좋겠고요. 콜벳 너무 늦어졌어요. 네, 오늘은 풀사이즈 SUV, 프레임 자체를 가졌지만 그 약점을 서스펜션으로 잘 극복한 쉐보레 타오를 만나봤습니다.